이리오너라 이리온. 제가 지금 보니까 3월 11일 날 이게 업로드 되고서 아마 그게 주말에 올라간 거 보니까 어떤 날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제가 녹음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바빴죠. 신중호 팀장이랑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리오 녹음 안 하고 뒤를 도망가실 텐데 첫째는 가장 컸던 거는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도 제 마음을 담았는데 뭐 어떤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존 툴로서 분석이 안 될 때 그냥 중앙보원하고 매일매일 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뭐 말할 자신도 없고 또 그거는 뭐 그간 투자자들한테 조언해드렸던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기도 하고 해서 네. 조용히 있었는데 또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회사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일주일간 정말 바빴어요. 뭐 네. 거의 뭐 여기 계시지만 저 회의 아침에 들어가면 7시 반에 들어가서 뭐 11시쯤 나왔다가 또 오후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IB부터 여러 가지 제가 뭐 사내에서 이제 뭐 투자위원회나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위험 가능성을 다 따져보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런 것들이 어제 많이 일단락이 됐고 또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나마 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 좀 나왔으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좀 그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한 CP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왔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대응이 예. 이게 뭐 저희들 한 4월 달이나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급하게 빠진 것도 사실인데 이게 또 대응도 예상치 못하게 빨라서 이게 참 이게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진짜 역대급으로 예상 못하는 변화와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보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또 뭐 과거를 빗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일이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최악의 국면에 있었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뭐 경기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이상의 어떤 변화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뭐 휩쓸려 갔다라는 게 저희들도 뭐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뭐 나온 거는 또 크레딧 위험까지도 뭐 크레딧 위험이 어디 막 터진 아까 우리끼리 회의하면서 빅스 올라온 거 외에는 뭐가 터진 것도 그렇죠. 없는데. 물론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 같은 게 말 그대로 하이일드잖아요. 하이일드는 사실은 굉장히 정크 쪽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뭔가 약간 경기라는 거는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이렇게 조금씩 위기가 있을 때마다 컨설리데이션이 되든 아니면 도산하는 기업들은 어떤 경제든 아무리 호황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힐드가 치고 올라간 거는 그게 더 좋은 것까지도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면은 거의 금위기 때 네. 뭐 최악의 상황일 때 나왔던 통화 정책 수준. 네. 뭐 재정 정책은 그때보다 더 내가 봤을 때는 더 빡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일단 뭐 약이 개발되면 좋겠고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뭐 또 하나는 저 최진현 영어 외국이 같이 와 있는 게 유가도 어느 정도 한 25불 우리가 받잖아요 지금. 예. 어제 26불 왔더라고 벌써. 네. 뭐 그 조건까지 맞아서 한번 여기서 이게 무슨 뭐 바닥이다 이제 사야 된다 이런 말을 저희가 뭐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너무 저희 정신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어떤 우리 생각했던 시장에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한 4월 달쯤 나오지 않을까 우리끼리 이제 그때쯤 좀 약간 시장에 대해서 사실 반겨울 준비하자 해왔는데 또 이게 또 너무 빨리 나와서 또 헷갈려요 또 이게 왜냐면 근데 여하튼 뭐 어떤 분은 뭐 대공황 간다부터 뭐 데드백 라운지다 뭐 온갖 얘기를 하겠죠 이제부터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베스트 리서치가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주장해 왔고 그에 대한 신뢰는 저는 금융위기를 제가 겪으면서 또 뭐 9.11 테러도 겪으면서 되어왔던 소신이고 근데 이럴 때마다 항상 흔들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워낙 빠르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또 정신 추리고 가자는 네. 의미에서 오늘 녹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략팀과 하우스비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간 저희가 여러 가지인데 이 자료는 뭐 사내에 많이 보고했던 자료들 중에 하나 갖고서 네. 얘기 좀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뭐 종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될 건 없고. 그럼 먼저 인사도 안 했네. 너무 숙연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예, 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뭐 여기서 이베스트의 원자재랑 중국을 담당한 최진영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야, 진영이 너 끝까지 마스크도 안 벗고 철저하구나. 난 목까지 쉬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거 있지만 이제 우리 하나하나 주제를 삼아 봅시다. 아, 참 제가 어디 이번에 월간 중앙에 글 썼는데 그 바이러스 책을 한 3-4권 읽었는데 결론은 이게 바이러스는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책 읽으면서 배운 게 하나예요. 아, 이게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도 뭐고 지져봤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시간이 바이러스 필요하다. 얘기부터. 그럼 저도 뭐 바이러스 몰라요. 모르고 이런 시장이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뭐 서둘러서 공부하는데 전문가들 이상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보면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에 중국 지표도 나왔잖아요. 뭐 거의 역대급으로 뭐 그냥 꺾인 게 아니라 확 꺾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꺾인 걸 보니 미국도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소비 지표들 엄청 깨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깨질지 모르고 이런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거의 우리나라 시장은 2,000에서 1,600까지 온 상황이었고 뭐 미국은 뭐 미국도 30% 빠졌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희망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이 보여온 길, 한국이 보여준 길, 그 이태리마저도 엄청난 공포 속에 있었는데 지금 천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냐 그 길. 이태리가? 네. 뉴스 보고 있어 무서워 죽겠다.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좀 이렇게 둔화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역대급의 정책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면 내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제가 옛날에 우리 타미플루 기억나요? 신종플루 때.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다 엄청 웃었는데 우리가 그때 여행을 갔었어요. 해외여행을 그 와중에. 근데 그러면서 타미플루를 불안하게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이만큼을 사놓은 게 있는데 집에 그게 있더라고. 유통기한 지난 채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타미플루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어느 병원 가서 이걸 했었는데 속으로 내가 갑자기 막 헛수음을 치면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갖고서 이르듯이 네. 이 공포가 우리의 어떤 이성이라던가 하지만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새로운 사건은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야 이제 전세가 뭐 다들 영국까지 얘기했으면 바다 건너 이태리를 중국을 거쳐 옛날에 우리가 패스트가 유럽에 전파돼서 전 세계 파지듯이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창궐해가지고 유럽에 갔다가 전 세계 우리 3.1운동까지 사실 스페인 독감 번져가지고 그 가을에 추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때 했잖아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나면 이게 끝이 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까 이 말 같아. 번지는 순서대로 결국은 속도가 둔화되더라. 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또 시장이 어저께 매져서 CPE를 매입해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다음 달부터 또 깨지는 실적이나 깨지는 지표를 보면서 주가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부른 이제 낙관도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오버다. 절제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고 결국 기업이 현금 흐름이 막히는 기업들 특히 안 좋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동 비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도 꽤 있는데 이러면 그렇지만 망하겠죠. 근데 그 망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금융시장이 막 소용돌이 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U자형이 될지 L자형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과도한 비관론은 좀 자제하고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아니면 한국 이참에 보니까 거의 완전 기역자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사실 너무나 우리는 지금 2018, 19년, 2020년 3년 내내 하락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널브러져 있는 괜찮은 기업들 캐시플로 좋고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시장 대응도 대응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추스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한 가지 희망이 우리 차트도 좀 보면서 얘기 드리지만 중국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동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그러던데. 어때? 예, 일단 뭐
사실 사람들이 중국 지표 깨져가지고 우리 많이들 사실이란 단어 좀 줄이자. 나대서가지고 우리 다들 사실 얼마나 사실에 자신이 없으면 사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표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뭐 산업 생산 투자 지표 다 뭐 둔화돼서 나보니까 섬찟하더라. 뭐 그러니까 21%씩까지냐. 근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게 그러니까 정말 급락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0 깨진다. 맞아. 그거보다 40%. 덜 깨진 거야? 그러니까 그 통계 조작 얘기 나오겠는데. 의외로 괜찮네 이렇게 반응이 되거든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깨진 거는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그만큼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확진자가 뭐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정점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교통 정체 지수 역시도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들도 가동률이 좀 문제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데 근데 자동차 기업만 예를 들자면은 그쪽에 가동 재개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뭐 중국 정부는 뭐 90% 가동률 달성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믿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민간에서 발표하는 공장 가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어제 좀 발표됐었던 게 또 자동차 소비도 3월 달에 한 마이너스 40% 정도로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근데 이거에 있어서도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개선이 됐기 때문에 완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모르겠어요. 일단 주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중국 증시는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딱 비교하던가 미국이랑 비교해보던가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 반등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증시 이제 좀 근데 이제 모습 그거는 보였다. 뭐 주가 얘기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가는 우리가 어떤 예상했던 범위 벗어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뭐 처음에 한 2004-50년 서자고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한번 난 뒤에도 다시 한번 더 이걸 고민하겠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프라이싱의 근본적인 거는 결국 금융위기적 가능성이거든. 그렇다면 네. 중국 붕괴론을 엄청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 결국은 뭐 디폴트들이 많이 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이제 데이터요 우리가 이것도 찾아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스프레드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인 게 좀 뭐 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실제 조치들을 뭐 이제 최진영 연구원이 더 잘 알겠지만 문제될 만한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회사채 통한 뭐 대출 자금 상환이라든지 그런 거 뭐 아니면 기업 대출 상환되는 것들을 연기 요청하잖아요. 이를테면 당장 우리가 장사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걸 해주는 조치 아니면 그거를 부실 채권으로 이제 분류하지 않게 하게 한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채 안정의 선제적인 조치였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유예를 갖다 다 뒀던 거죠. 이 코로나를 딱 감안을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한계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순이익이 적자로 갔다라서 망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대출한 금액, 그러니까 한계 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 한 기업 말고 자기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지급이 안 됐을 때 망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정책이 나온 게 오히려 전보다도 아마 덜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적인 수준보다도. 그치. 오히려 왜냐면 정책 롤오버를 때문에 시켜주니까. 이걸 다 넓혀버려가지고 금융을 이자 비용이 낮아지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더 이게 부실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하겠지만 지금 당장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이제 리스크가 더 줄어져 버리는 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결국 그래서 중국이 해왔던 조치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켰던 이 조치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까지 바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그런 거죠. 이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상징적으로 방문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 정상적인 궤도로 가겠다라는 거 선언한 거고 설사 코로나가 발생해도 이제는 오픈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치명률이 나왔고 감기 이상의 치명률이 나왔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충격이 데미지를 더 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가는 걸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내심.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를 학습하면 다 하나씩 짚고 가려고 하니까 이 회사채 문제인데 결국 중국이 이게 안 터진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 유형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지. 결국 기업들을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좀 그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4월과 9월에 회사채 만기들이 돌아오니까 그때를 또 굉장히 위험하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을이 되면 이제 공항으로 간다 뭐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붕괴론이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내가 몇 년 전부터 중국 망한다 했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 되게 낮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최진영 생각. 뭐 사실 근데 회사채 만기 도래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얘기를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그 안 좋은 부분을 부족해서 보시던 분들이 이걸 말함으로써 이제 비관론으로 극단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시장에서.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저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왜 비관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했었을 때 중국이 보였던 대응 조치가 물론 국내에서도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빨랐고 거기다 부양책도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빨리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바라봤었을 때 기업이 가장 큰 리스크인 걸 알기 때문에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내는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내려줘서 4대 보험만 하더라도 올해 내려주는 규모가 1조 이안, 즉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70조 원이거든요. 이걸 낮춰주고 감세 또 해주고 법인세 또 낮춰주고 거기다 대출에 있어서도 우대 대출 해주겠다고 이자를 갖다 1.6%로 낮춰주고. 오케이. 그냥 여기서 딱 나왔어요. 금리 같은 걸 어떤 문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보증을 해주고 부도 안 나게 법인세를 낮춰줬고. 그렇죠. 뭐 이런 조치들이 결국 중국을 위기 상황을 안 치닫게 한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다른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미국도 그런 비슷한 궤적을 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건 내 느낌이 맞나? 맞아. 지금 재정 지출 1조 달러까지 얘기 나왔고 금리 내려줬고 CP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금리가 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막아야 될 어떤 부실이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일주일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내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레버리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 특히 그렇죠. 뭐 전에도 말씀 우리가 우리가 좀 잘못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레버리지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안 간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다시 좀 잠깐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가계든 뭐 금융권이든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대율을 볼 수밖에 없는데 75%거든요. 이를테면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는 100%가 넘었었고 과도한 이제 방만한 레버리지였는데 긴축이라든지 소위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이제 좀 저급의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터지면서 그 위에 있는 것까지 이제 도돌이로 연쇄 도산이 났었던 건데 지금은 75%라는 거죠. 자본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쪽에 캐시플로우가 막히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자꾸 미국은 요구를 했었던 거죠. 야, 이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기업들, 항공사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소비가 70%인데 얘네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캐시플로우 막히면 문제가 안 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워닝을 줬었던 그러니까 지금 거고. 이거죠. 감염이 별거 아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거 미스를 했었고 근데 감염이 실물에 영향을 줄 거는 분명해졌어요. 어떤 기간의 문제이지. 그랬을 때 이게 실물이 문제가 돼서 금융위기까지 번진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금융위기가 되려면 뭐 고호황이 있고 보통 전제 조건이 뭐 엄청나게 레버리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미스를 했던 거지. 오늘 뭐 이거 듣는 분들한테 저희가 무슨 뭐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 본 건지를 우리는 일주일간 계속해서 뭐 회의 준비하고 토론하고 이래 왔는데 이 부분에서 미스가 되게 컸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 하이힐드나 미국의 문제가 금융 신용의 크레딧 쪽에 문제를 크게 일으킬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요. 이제 크레딧이나 채권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쪽 크레딧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쪽이 틀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힐드 시장의 안정기 관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야 13페이지, 12페이지인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회의 자료를 이 모아놓은 거여서 빅스하고 이 블룸버그 이제 하이힐드 OAS하고 그려놓은 걸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쪽에서도 생각했던 거는 하이힐드 OAS를 봤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2016년, 5년, 6년이나 아니면 2012년에 네. 그러니까 레벨만큼.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는 수준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알로 PD가 못 찾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예. 저기 제목에 코렉션의 경로라고 있는 페이지 있어요. 뭐 찾아서 보면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빅스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려는 과거에 그냥 있었던 금융위기가 아니라 현재 있었던 수준까지. 우려 수준. 빅스는 금위기 때 와 있는데 근데 빅스는 이게 주가잖아요. 주가 떨어진 거는 금융위기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반영한 그러니까 거죠. 저희 쪽에서도 봤을 때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러지? 라고서는 헷갈려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오케이. 그냥 그건 벌어진 거고. 아니 근데 이 하이힐드 말씀드리는 이유가 위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2016년 정도 위기예요. 지금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위기가 채권 그쵸. 시장이나 예. 채권 시장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주가 반응 더 가게 한 거는 뭐 우리가 추후에 여기는 아예 얘기를 안 할 거라 했는데 기계적 매도도 많았던 것 같아. 기계. 그렇죠. 뭐 뭐, 단순 비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CLO든 뭐 CDO든.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 때는 MBS가 문제였거든요. 알지. 거기 30조, 그러니까 10조 달러였어요. MBS가. 지금은 하이힐드 레버리지 돈 합치면 2.5조 달러. 그냥 2.5조 달러도 문제가 돼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것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못 쫓아가지고 주알못이 날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결국은 연준 자산 규모를 보면 상반기 봐더라도 예. 하이힐드와 소위 레버리지 레버리지 론이 규모가 크진 그러니까 않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2009년 이후에 연준이나 미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를 빡시게 걸었어요. 맞아요. 그 굉장히 규제를 빡시게 걸어놓은 게 올해 초에 풀어줄 거다라고선 발표가 난 거라서 어느 정도만 풀어주겠다라고 발표가 난 거라서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건전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CLO하고 CDO 자꾸만 비교하시는데요. 높이로 비교하시면 같은데 2008년의 금융시장 규모하고 2019년 금융시장 규모는 완전 다릅니다. 뭐 또 그래서- 미국 선물이 빠져? 네. 금융시장 규모 가져올까요? 규모가 완전 다르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CLO가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CDO를 다시 CDO를 만들어내는 재증권화가 엄청 많이 들어갔던 상품이에요. 근데 CLO는 레버리지론 말고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품, 합성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깨지기가 문제는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정재 신중호 팀장이 이렇게 보더니 또 나스닥 미국 선물이 많이 빠지나 보네. 네, 뭐 시장도 좀 하락 전환하긴 근데 이제 했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조치가 나왔지만 결국은 CP였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어차피 이제 내용 대신에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CP 정도가 아니라 그죠? 어쩌면 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달라는 거거든. 연준법 크레딧물을. 개정으로 크레딧을 산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지 자꾸? 지금은 이제 원하는 걸 다 원하는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해줄 거 아,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시장에서는 손실 좀 보더라도 자기들 안 위험하거든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쭉 빼버리면서 걔네도 쇼 걸었을걸요? 쇼 건 상태에서 쭉 빼버리는 걸.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니 뭐 외국 이 은행이니까 말은 제가 뭐 최가요. 근데 완전 사견입니다. 무슨 음모라고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고요.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금융위기 때하고 동일한 궤적으로 따라간다라고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융위기 때는 후행적이었고 지금은 선제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 그럼 가능한 거는 MBS 매입해줬잖아요. 레버리지 론 매입은 가능해요. 레버리지 론 매입이 들어가면은 CLO에 대한 우려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도 뉴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2014년 레버리지론 규제를 갖다가 완화를 고려 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당장 된 건 아닌데 지금 뭐 그거와 관련해서 규정을 갖다 완화하려는 걸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거기까지 항복을 해줘야 그런 월가가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와답해줄 것 같아. 아니면 그런 조치를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처음에도 코로나19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약이 개발되거나. 약 개발되면 뭐 아주 디 엔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치료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까 뉴스를 보니까 아비간 같은 것들로 이제 일본에서 하는, 중국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 사용하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이제 조금씩은 잡힐 것 같긴 한데, 이제 당장 코로나라는 게 모든 걸 잠식해 버리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그 은행권도 그렇고 어떤 정책의 말빨이 이제 잘 워킹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참 지나고 본다라는 게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잠식하는 실물 경기의 타격은 1분기? 길면 2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나온 정책의 효과는 이거 이상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정말로 공황적인 금융적 상황을 네. 안 가고서 이게 뭐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마도 아까 말했던 뭐 국가가 너무 무너지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 저렇게 몰아붙이면 계속 뭘 주는 거죠. 금융위기 이게. 때 우리가 월가에게 투견이야. 이게 막 투견. 요새 좋아하는 TV 프로가 뭐냐면 막 개가 나오는데 이제 저번에 말 안 듣는 주인 복종 안 하는 개가 나오니까 입에다 씌우잖아요. 아, 예. 재갈을 씌워놨다고 개들한테 월가의 개들한테 이 무서운 투견들한테 금융위기 때 니네가 사고 쳤으니까 그거 다 풀어달라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가 풀어놓고서 정말 날개짓을 하다가 전세가 망하든지 뭐 이거 그런데 네네.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자꾸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풀어달라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상당히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게 내가 더 이상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런 그러니까 건 있어요. 지금 뭐 여기서 우리한테 전에 쟤네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아직 바다가 아니다. 뭐 저희들을 시그널 삼으셔도 좋고 네, 하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도 이만하면 여름에 정말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갈까? 이 고민. 그냥 이 고민을 나는 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산으로 가는데 빨리 다 끝내야 되는데 나 지금 그러니까 네. 하여튼 해서 유동성 이기는 우리 저 논의합시다.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레버리지 론 정도 나와지면 월가가 수긍할까 그 정도면? 그거 나오면 수긍을 나쁜 놈들이네 근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지네 아니죠. 사고 쳐놓은 것들도 다 수습해 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사고도 아니에요. 사고는 사람들이 아닌데 걱정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뭐 문제가 되면 예. 그거 거기서- 사주면은 론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야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거. 위기의 선제적인 차단이지 위기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사실. CP도 위기의 차단이 아닌데 왜 그죠? 자꾸 사달라고 위기의 그러냐. 선제적인- 그러니까 아니 말이 참 선제적 어려- 대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대형은행에서 원했냐. CP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보유하고 맞아요. 있는 게.